거야. 실상 다 보이나? 두수 잘 보여? 이쪽 등이 나가갖고 등 가려도 안 돼. 아예 바꿔야 되거든. 이쪽 안 쓰고 여기만 쓸게. 일단은 오늘 할 거 보면은 거기 159쪽에 제목 써있잖아. 뭐라고 되어있냐면 함수 이렇게 써있거든. 함수 잠깐만. 됐다. 함수 써있는데 일단은 맨날 들었던 거잖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함수를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함수 뜻 말할 수 있는 사람? X. 오, 방금 소지 말한 거 그대로요. 알지? X 하나에 Y 하나씩 딱딱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함수가 뭐냐면 이제 대응이라는 게 있어. 함수하기 전에 대응은 말 그대로 단어 뜻에서 느낌이 오잖아. 뭐랑 뭐랑 연결되어 있다. 그걸 대응이라고 하거든. 근데 수학에서 대응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대응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응 관계가 있는 것들 중에서 조건 두 개를 딱 만족하면 돼. 근데 그 조건 두 개가 서진이가 방금 말한 거. X가 Y에 하나씩 연결되는 거. 그 조건 하나랑 X가 전부 다 대응돼야 되는 거. 그래서 조건이 총 두 개가 만족이 되면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일단은 이 대응 관계 중에서 어떤 뭐 집합이 있어. X 집합, 어떤 Y 집합. 이런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원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지. 그렇지? X 원소들이 겁나 많고 Y 원소들이 겁나 많을 거야. 근데 요 X 원소랑 Y 원소가 대응 관계 중에 여기 있는 X 원소를 X라고 잡으면 여기 Y 원소를 내가 Y라고 쓸게요. 괜찮아? 괜찮지? 그럼 여기서 있는 모든 X 얘가 다 대응돼야 돼. 1차원적으로. 그 다음에 딱 하나씩 단 하나의 Y 여기에 대응되는 이 관계를 우리는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 두 개의 조건 만족하는 걸 함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어떤 집합 X 집합이 있어. 여기에 1, 2, 3 있어. 여기 Y 집합이 있어. 여기에 2, 3, 4, 5가 있어.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야 하나씩. 근데 1이 2랑 대응되고 2가 4랑 대응되고 3이 3이랑 대응됐어. 이런 건 함수일까 아닐까? 괜찮아? 함수야 아니? 모든 X가 대응한 거 맞니? 요 X 집합에 있는 모든 게 다 화살이 쏜 거잖아. 자, 그리고 단 하나의 Y한테 대응한 거 맞아? 맞지? 그럼 이건 함수가 맞다 이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보면 X 집합이 1, 2, 3이 있어. Y 집합이 1, 2, 3, 4가 있어. 그럼 얘가 1이 1한테 대응되고 2가 2한테 대응되는데 3은 대응을 안 했어.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이 조건 두 개만 만족하면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수학에서. 오케이? 근데 이건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겠지. 왜? 함수에 대한 정의야 이게. 사람들이 말한. 그래서 요거는 함수는 아니지만 대응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 수많은 대응 관계 중에서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수학에서 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끝이거든. 넘어가도 되겠지? 막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쉬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조금 와닿게 한번 설명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용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함수 확인 작업. 자, 봅시다. 여기 문제 그대로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1,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1, 2, 3, 4라고 있어. 근데 이제 대응을 볼 거야. 대응을 볼 건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대응이 자 X 집합의 원소를 내가 X, Y 집합의 원소를 내가 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응 관계를. 괜찮니? 자, 요런 대응 관계 X가 X 플러스 1로 대응하는 그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건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문제거든. 해볼게. 그럼 X 집합의 원소 이 세 마리가 다 대응을 할 거야. X가 누구한테 대응돼? X 플러스 1에 대응돼요. 이런 관계는 함수일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0한테 가야 되지. 0한테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대응을 못 시키는 거지? 자, 1은 2한테 가야 되지. 2는 3한테 가야 되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자, 그러면 이 대응 관계는 이거 대응은 맞아.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대응은 맞아요.
근데 함수 대응 관계는 아닙니다. 괜찮아? 자,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는 x가 x제곱에 대응되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뭐가 되니? 1이 되죠. 요거. 그리고 1은 제곱하면 뭐가 되니? 1이 되죠. 2는 제곱하면 뭐가 되니? 4가 되죠. 자, 이거는 함수가 맞을까요? 뭐 얘기하냐? 요거. 깜짝이야. 자, 이거 x에서 x제곱으로 대응하는 거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했잖아. 이거는 함수가 맞을까 아닐까를 얘만 갖고 결정하는 거야. 모든 x, y1과 2가 다 화살을 쏜 거 맞지? 근데 단 하나의 y를 향해서 쏜 거, 마이너스 1은 1 하나만 썼잖아. 1은 1 하나만 쐈잖아. 2는 4 하나만 쐈잖아.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맞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야. 함수인지 아닌지를. 궁금한 점? 없어요? 괜찮지? 이런 거 그냥 한 땀 해보면 돼요. 이제 세 번째 대응은 좀 이상하게 돼 있어. x가 0 이상일 때 x는 짝수한테 대응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 x는 홀수한테 대응하는 이런 대응 관계는 함수가 아닐까. 이거 뭔가 함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보면 여기다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 1, 1, 2, 1, 2, 3, 4 이렇게 있어. 자, 왜? 진짜? 생각 순간에 멈추는 거야. 아니 대단한 줄 알았어. 나만 못 느꼈어? 준수가 발전했어. 준수 느꼈어? 정기 느꼈네? 아니 보여줘. 나도 느꼈는데? 보현이 모르겠게. 흔들렸어? 뭐야? 아이가 여기서 또 이렇게 아, 하지마 무섭다. 이거. 우와. 오, 이게 우와. 깜짝이야. 몰랐어. 이거 지진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니 뭐 얼마나 크면 지난 문자로 이렇게 왔겠어. 우와. 신기해. 느끼 되게 신기했어. 그래 나한테 못 느꼈지? 자, 못 느꼈고 일단은 알았지? 이제 또 나오면 또 느끼면 되지. 자,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이런 표현 다음 해볼게. 대응 옆에 다시 됐어. 좀 색깔 지저분해서 보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x는 짝수한테 대응하래.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 1과 2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말 그대로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대로 대응을 시켜봐. x가 0보다 작거나 커 1이라고 치자. 그럼 1은 누구한테 대응하라? 짝수한테 대응하라고 했거든? 그럼 짝수 몇 개 있어? 2개. 벌써부터 느낌이 이상하죠? 맞지? 자, 대응은 한번 다 만들어 볼게. 2도 누구한테? 2랑 4한테. 이런 대응인 거야. 문제에서 제시한 대응은. 그리고 x가 0보다 작아 너야. 그럼 너는 홀수한테 대응하래. 이런 대응이겠지.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모든 x가 대응을 쏜 건 맞아. 근데 두 번째 조건, 이 마이너스 1이 하나한테만 대응했니? 아니지. 1과 3 몇 개? 두 개한테 대응했지. 이런 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고. 오케이? 그냥 대응은 맞아 이 셋 다.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닌 대응일 뿐인 거고 얘는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의 정의에 따른 대응일 뿐이야. 그래서 얘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함수의 뜻은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넘어가 되죠? 궁금하면 말해. 또 괜찮다? 다시 그냥 하는 대로. 괜찮아요? 지운다? 민주 뭔가 궁금한데? 아니야? 되게 쉬워. 간단해. 간단한데 간단한 거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정확히 똑바로 알고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대응관계 중에서 뭐 만족하는 거? 모든 x가 대응하면서 두 번째로 단 하나의 y를 향해서 대응하는 거. 그걸 우리 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용어를 조금 더 잡아볼게. 용어를. 보통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대응하는 건 뭘로 표시해?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랬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요 x 집합의 원소 분명히 x라고 있을 거예요. y 집합의 원소 y라고 있을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겠지. 여러 개가 있겠지. 괜찮아? 그리고 요 x 집합을 구성하는 이 원소 집단들이 있지. 이 집합을 우리는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자, 얘가 화살을 쏴야 함수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는 분명히 얘가 화살 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 이렇게 불러. 저 빗금친 부분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 알았지? 근데 우리가 다루던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거는 정의역이 뭐였어? 실수 전체였던 것 뿐이야. x에 뭘 넣어도 됐던 거지.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던 거. 용어 괜찮지? 이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야야야야 여기
화살을 맞는 집합 있지. Y 집합. 이 Y 집합을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불러. 다문이에요. 공역. 알았지? 공역.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지만 화살을 꼭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었잖아. 뭐냐면 1, 2, 3이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을 때 이것도 함수였잖아. 맞지? 안 맞은 애 있어도 상관없었던 거지. 괜찮아? 근데 좀 맞은 애들은 독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화살을 맞은 특별한 애들이 있겠죠. 대응을 했을 때 화살을 맞은 얘, 특별한 애들. 이 특별한 애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 이렇게 불러요. 치역. 용어 세 개 다 괜찮아? 옛날에는 이거를 가벽이라고 불렀어. 가벽. 뭐냐면 치자가 한문으로 값 치자야. 어떤 값이다 이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다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들을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정의역이 이거고요. 치역은 뭘까요? 공역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단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단어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지금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 관계가 함수라며.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근데 함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편의상 붙이는 게 f, g, h 이런 거였던 거야. 알았지?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제 f다 하면 함수의 이름을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f다. 그래서 화살표 뭐 근방에다가 이런 f, g, h 이런 거 써주면 그게 그 함수의 이름이 된다.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f라는 함수에 x가 들어가면 y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맞니? 다시 f라는 함수에 누가 들어가? x가 들어가면 누가 된다고? y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y는 fx 이렇게 우리 함수를 보통 표현하는 것 뿐이야. 괜찮아? 그래서 이 fx라는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어봐. fx 말고. 알았지?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f라는 함수에 x가 들어가서 나온 함수 값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 괜찮지? 자, 읽어봐. f3 아니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 정의역에 누가 들어간 거야? 3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나온 그 값입니다. 우리는 함수 값 이렇게 부르는 거. 괜찮지? 용어는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자, 선생님 저는 다 알아요. 괜찮아. 한번 정확히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얘기들이 일단 펼쳐졌으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함수의 정의지. 이제 함수 표현하는 것 좀 해볼게. 함수의 표현. 표현 자체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y는 뭐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를 표현한 것 같지. x에 1이 들어가면 2가 됩니다. 이런 게 함수잖아. 괜찮아요? 자, 이런 표현도 있어. 그리고 이런 y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의 이름 f라 하면 fx 이렇게 부르는 거지. 괜찮니? 됐어요? 된 거 맞지?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봤던 1차 함수의 표현인데 함수 표현 이렇게도 한대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표현을 다양하게 만들어놨어. 자, f 땡땡 이렇게 쓰고 어떻게 x 화살표 x 플러스 1 이것도 우리 함수에 대한 표현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돼. 알았지? 자, 함수 이름 f고요. x가 x 플러스 1이 되는 대응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된 거 맞지? 막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한 일단 표현들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돼. x가 x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다 f를 써도 돼. 이것도 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대응관계에 의한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정석에 잘 써 있습니다. 알았지? 요것만 함수 표현입니까? 아니야, 되게 많아. 그래서 함수 표현을 정석에 있는 거 차곡차곡 읽으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지?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단어뿐만 알려주면 돼. 책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지 지금. 맞지? 맞지?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어차피 점을 찍는 거잖아. 점 찍는 거니까 자, 어떤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알고 있잖아. 원이잖아, 원. 이거 x, y. 이거 함수일까 아닙니까? 함수가? 맞아요? 함수의 뜻! 모든 x가 대응하는데 y 단 하나에만 대응해야 되지. 자, 아니, 그렇지, 아니에요. 자, 여기 내가 x가 있었어. 그 x가 이 라인으로 타고 가면 대응된 함수값이 너라. x가 들어가면 y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될 수도 있지. 그럼 대응표로 치면 요거를 내가 y1, y2라고 치면 우리 x가 들어가서 화살을 누구한테 쏴? y1과 y2한테 쏘는 이런 대응인 거지. 이건 함수가 아니지. 왜? 정의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원 함수라고 안 부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계속 부르는 거지. 알았지? 함수가 아니니까. 알았지? 사실은 이거는
음함수란 함수인데 그것까지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지? 나중에 고2 고3되면 이것도 함수는 함수야. 근데 우리가 아직 고1 과정에서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의 정의로만 끌고 가는 거니까. 넘어가도 돼? 자,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그래프가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럼 그 다양한 그래프를 보고 함수니 아니니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럼 함수니 아니니 이걸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세로로 선을 찍어.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왜? 세로로 선을 보는데 두 점에서 만나면 x가 들어가서 대응되는 y가 몇 개? 두 개라는 그 얘기잖아. 괜찮아? 자, 해볼게요. 자,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이건 함수니 아니니 이걸 판단하려면 세로로 선을 그어봐. 어디다 그때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맞는 거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 괜찮아? 선생님 왜?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x1이랑 x2랑 이게 만약에 y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x1도 y1을 쓰고 x2도 y2를 썼는데 이게 함수예요? 맞잖아. 두 방 맞는 건 상관없다고. 두 방 쏘는 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함수의 정의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정의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 함수의 그래프 단어는 일단은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그려줍니다. 그럼 그려준 걸 보고 함수니 아니니 그거 판단해 보는 거야. 정의에 따라서. 근데 그 방식은 세로로 선을 그어본다. 끝. 괜찮아? 넘어가 되지? 일단 쌤이 173쪽 내용 이제 설명할 거야. 지금 함수 정의했고 함수 표현에 대한 것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3쪽에 있는 내용 들어가자.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단어 뭐라고 써있어? 1대1 대응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밑에. 그게 뭐냐면 함수를 이제 분류를 좀 시켜줄 거야. 다양한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한 함수를 각각의 조건에 맞게 분류를 막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함수 분류를 좀 잡아볼게. 함수의 분류. 함수의 분류는 기준을 잡는 거에 따라서 함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거든. 그 중에 쌤이 딱 두 가지만 소개할게. 지금 정석에는 한 가지밖에 소개가 안 되어 있어. 그 정석에 소개되어 있는 것부터 하면은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 가지 함수를 분류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치역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치역을 기준으로 해서. 괜찮니? 치역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일단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상수 함수 라고 있거든.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뭐냐면 치역이 딱 하나만 있는 거. 그거 상수 함수라고 불러. 이름이 그래요. 알았지? 다시 치역이 딱 하나만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 함수라고 부른다고. 알았지? 꼭 이게 대응할 때 이런 치역,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꼭 숫자일 리는 없잖아. 기억, 니은, 디귿일 수도 있고 A, B, C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치역의 원소가 한 숫자라고 말 안 했어. 치역의 원소가 딱 한 개일 때라고 했어. 알았지? 치역의 원소가 딱 한 개일 때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지? 자,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쏘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 막 다양한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도 다양한 원소가 있을 거야. 근데 어떤 K라는 원소가 딱 하나한테 화살이 뭐예요?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 상수함수인 거지. 괜찮아요? 대표적인 상수함수 뭐가 있을까? Y는 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수함수. 괜찮니? Y는 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별이 이쯤에 있다고 치자. Y는 별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지. 괜찮니? 무슨 소리야 이게? 1을 넣어도 네가 나오고 별이 나오고 2를 넣어도 별이 나오고 3을 넣어도 별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찍 가는 그래프예요. 가장 쉬운 거 분류 중에. 됐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항등함수라고 있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이 항등자 많이 들어봤지? 항등자. 항등이 뭐야? 같다는 거지? 들어간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 알았지? 항등함수. 예를 들면은 어떤 여기에 1, 2, 3이 있어. y 여기에 1, 2, 3이 있어. 근데 우리 함수를 만들 때 1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 알았지? 근데 이 정의역이 꼭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제한을 시켜둘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치면 1 넣어도 1 나오고 2 넣어도 2 나오고 3 넣어도 3 나오고 4 넣어도 4 나와. 마이너스 1 넣어도 마이너스 1 나와. 그런 함수 뭐 있어? y는 x, 2h. 대표적인 거야. 근데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알았지? y는 x가 실수 전범위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이런 것도 항등함수 맞잖아. 맞지? 항등함수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르면 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치역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 두 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이고, 자, 1대1. 함수.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알지? 이건 독특하게 처음 보는 거니까. 알지? 이거는 y는 별, y는 x가 알고 있잖아. 친숙하잖아. 자,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식으로. 뭐가 있냐면, 자, x1, x2가 달라. 이럴 때 f, x1, f, x2 얘가 달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알았지? 자, 이거일 때 이거 2다.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게 뭔 말일까? 자, 임의의 x1, x2입니다. 임의가 뭐야? 모든이지? 아무거나 랜덤. 오케이? 자, 어떤 x1, x2라도 얘 x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달라요. 이게 1대1 함수인가? 알았지? 어려운 거 아니야?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요. 그 1대1 함수.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지.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한번 봅시다. 뭔데? 자, 1, 2, 3, 1, 2, 3. 자, 함수는 맞거든?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정의를 만족하지 못해요. 1대1 함수 정의가 뭔데? x값이 다르지. 근데 함수값이 같지. 이러면 1대1 함수 아니야. 괜찮아?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1대1 함수겠지. 4. 추가시켜도 1대1 함수일까? 맞지? 왜? 정의만 따라가는 거잖아.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값이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르면 돼요. 이거랑 4는 안 맞았는데요? 뭔 상관이야. 정의가 이건데. 괜찮아? 괜찮지?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걸 만족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그럼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얘는 1대1 함수일까요?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아니겠지? 왜요? 분명히 여기에 x1, x2는 다르지. 근데 x1이 들어간 fx1이랑 x2가 들어간 fx2는 서로 같지.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괜찮아? 1대1 함수를 지금 이제부터 설명을 했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해줘? 판단해 볼게요. 판단. 1대1 함수 판단. 자, 1대1 함수를 판단해야 돼. 어디서 판단하면?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판단할 때 방금 했던 거 있지. 어떻게? 가로로 선을 그어봐. 자,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가로로 선을 그어봐. 근데 지금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여러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래프에서 판단. 괜찮지? 왜요? x값이 네가 들어가든 서로 다른 x는 맞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함수 값은 서로 뭐해? 같은 거지. 그러니까 1대1 함수 정의를 만족을 못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대1 함수 정의는 이거고 그걸 그래프에서 판단하라고 니네한테 많이 요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했을 때 가로선에 두 방, 세 방 만나면 안 된다. 넘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분류할 때 치역을 기준으로 분류한 거 지금 3개 했죠? 하나 더 남았어. 하나 더 남았어. 어렵지 않아. 하나 더 남았어. 자, 이번에 네 번째. 아이고, 네 번째. 지금 니네가 173쪽 핀 거 제목 이게 등장.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둘 다 1대1인데 뭐가 다르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게 있죠. 이 조건이 있지? 이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돼. 그대로 만족해야 돼.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붙으면 돼. 1대1 함수에서 조건 하나 더 추가되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우린. 자, 뭐가 추가되냐면 아이고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 두 번째 다시 공역이 뭐더라? 오, 맞을 수 있는 전체. 치역이 뭐더라? 맞은 애들의 집합. 맞은 애들과 맞을 수 있는 애들이 같아야 돼. 인정? 괜찮아? 그럼 아까 전에 1, 2, 3, 1, 2, 3, 4 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 1대1 함수는 되거든.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두 번째 조건에 이게 공역인데 치역은 얘니까 서로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쌤만 이해돼요.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평등함수, 상수함수라는 그 함수를 치역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야. 이런 거 다 치역이잖아, 치역. 그러니까 다 맞아야 돼 이런 거고, 얘는 다 안 맞아도 돼 이렇게. 대신 두 방 맞으면 안 돼 이런 거지. 그런 게 이제 치역을 가지고 분류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정석에도 그렇고. 알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지금 1대1 대응, 1대1 함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잠깐만. 그럼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나 하고 가자. 자,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아는 함수는 어차피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뭐 x 세제곱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 점 찍다 보면. 맞지? 근데 우리가 아는 함수는 다 이어져 있다고. 알았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는 다 연속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프 그렸을 때 끊어짐이 없는 함수들만 본 거야. 근데 살다 보면 끊어진 함수도 많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막 문제 풀다 보면 함수를 막 범위 나눠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 되게 이상한 함수들 많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가우스 이런 것도 있잖아. 가우스 함수 계단형으로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끊어져 있어도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는 정의로 판단해야 되니까 이어지고 끊어진 거랑 상관없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것도 알아야 돼. 뭐냐면 아이고 봐봐. 만약에 함수로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를 그렸더니 아이고 자 여기 이렇게 2 이렇게 있고 2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럴 수 있니? 그럼 얘는 함수가 지금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죠? 함수가 끊어져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fx를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 뭐 1이라고 하고 요거는 1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3이라고 해보려. 그렇게 자, 그럼 fx를 x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yx. 색칠이 여기다 있다는 거는 1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그리고 x가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요럴 때는 요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얘가 x, y는 y는 x가 아니지. 요거는 x, 요거는 x 플러스 2 하면 되겠네. 잠깐만 표현 괜찮지 이거? 이런 표현. 자, fx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다고 치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지. 자, 함수는 맞는데 얘가 1대1 함수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대1 함수는 맞지. 1대1 함수는 맞지. 1대1 함수. 왜? 여기 어디다 세로선을 그어도 아니 뭐야 가로선을 그어야지. 어디다 가로선을 그어도 다 한 방 만나는 거 맞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거는 오케이 된 거 맞지? 괜찮? 자, 근데 1대1 대응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알았지? 이미 와닿았으면 상관없는데 와닿지 않았으면 그래프로 봐봐.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치역을 일단 공역은 뭐야? 실수 전체야. 공역은 이 실수 전체야. y축 위에 공역 다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대응을 한 부분만 보면 y값이 1에 구멍을 뚫었다는 건 포함 안 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고 밑으로는 다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다 치역이 되는 거 같지. 그리고 여기 3부터는 색칠도 하고 위로 쭉 올라가는 거 함수값 다 되는 거 같지. 그러면 지금 쌤이 이렇게 파란과 주황으로 했을 때 그 둘이 똑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되거든. 근데 지금 요만큼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는 저렇게 빈 부분이 생기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어져야 되나요? 지금처럼 끊어지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아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또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래. 자,
자, 어떤 함수를 그렸는데 똑같이 여기. 자, 어떤 함수가 몰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내가 식을 잡진 않을게. 식 쓰려면 또 막 생각해야 되니까.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범위로 제한돼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 범위는 몇 군데 제한됐겠어? 요 부분보다 작을 때,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사이, 요 부분보다 클 때 범위는 3개로 나눠져 있는 함수가 있겠지? 우리가 아는 뭐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거 말고. 알았지?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상황이 됐다 치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끊어져 있지. 끊어져 있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준 거지. 오케이? 자, 끊어져 있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 왜? 요 구멍 뚫었어요. 밑으로 쫙 되는 거 맞지? 치역 그리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여기 색칠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색칠하고 쭉 그리면 되는 거 맞지? 이 부분은 뚫었는데 아까 색칠돼 있고 위로 쭉 올라가면 되지. 그럼 지금 결국에는 치역될 수 있는 게 공역이랑 완전히 똑같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고1과 처음 이런 용어를 들었을 때는 니네한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근데 그래도 개념 잡을 때 정확히 알고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프가 이어지고 끊어진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막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온 적이 있는데 애들 머릿속에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1대1 대응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다 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많이 틀렸어 그때 수능에서. 왜? 그래프는 무조건 이어져 있어야 돼.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1대1 대응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괜찮아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뭘 정리하냐면 아이고 연속인 함수면은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함수 이런 상황 말고요. 알았지? 이런 상황 말고 독특한 상황 말고 이런 건 한 고2 고3 때 엄청 많이 물어볼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연속인 함수에서는 아이고 1대1 대응이 제일 조건이 정해져 있어. 뭐가 되어 있냐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만 해야 돼. 그래프가. 오케이? 다시. 자, 계속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감소로 바뀌면 분명히 가로선 그어서 두 방만 하는 점 생기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어져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 말은 이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 그래야지 어디다가 가로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 이런 얘기거든. 요거까지 괜찮아요? 됐어? 아이고. 자, 궁금한 점 없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 쌤이 마지막에 한 거는 굳이 책 같은 데도 안 나와서 굳이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얘가 좀 이 내용 다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말해드린 거고요. 지금 쌤이 요 치역을 기준으로 분리한 부분에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한두 개. 근데 이게 아마 26단원에 있을 거야. 문제가 다. 응? 근데 X는 K 그래프는 함수예요? X는 K? 네. X는 K 그래프. 오. X는 O 이런 거. O에서 이게 그래프겠네. 됐죠? 야, 5가 들어가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는 거 같지? 아니겠지? 생각이 돼. 예를 들어서 5가 있어 정의역에 5가 들어갔는데 이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면 겁나 많이 썼는데 함수 정의를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 직선이라고 해. 알았지? 직선. 괜찮아? 이런 거 물어봐야 돼. y는 별은 함수였잖아. 상수 함수. 그렇지? 자, 그러면은 쌤이 셀에 있는 거 1대1 대응에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중섭에 있는 거는 처음 할 때 너무 힘들 것 같고. 셀 안 펴도 돼. 왜냐면 셀에 있는 문제 하나 골랐거든? 대표 문제 아니에요. 자, fx를 이렇게 주고요. 이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그런 A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정의밖에 우리는 안 배웠잖아. 정의만 알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일단 정의를 알았고 우리는 문제를 딱 봤어.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죠? 절대값 나오면 일단 몇 번 풀어야 돼? 두 번 푼다. 이런 거 다 습관이잖아. 습관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fx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내가 판단을 못 하겠어. 그래서 fx를 이렇게 한번 나눠서 써봐야 돼. 어차피 두 개로 봐야 되잖아. 어떻게? x가 뭐 이상? 3 이상일 때랑 x가 뭐 이하? 미만? 3 미만일 때랑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보이죠? 자, 지금부터가 벌써 이렇게 범위에 따른 함수를 분류를 시켜야 되는 거야, 니네가. 알았지?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도. 괜찮아요? 자,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크면 얘는 그냥 빠지죠. 그냥 빠지는 거 맞죠? 그럼 그냥 빠지면 이거 어차피 1차고 이것도 1차고 1차 끼리 더해봤자 1차겠지? 1차 함수니까 당연히 정리할 때 x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나눠야 되지. 왜? 1차 함수는 기울기랑 절편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x 앞에 뭐가 들어갈까? a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 얘 부호가 반대로 나오지? 부호 반대로 나오니까 x 앞에 누가 들어가면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 그러면 괜찮아요? 자, 일단은 이 그래프가 뭐가 돼야 돼? 1대1 되는데 1대1 돼요? 아까 뭐였지? 가로선 그어서 한 방만 만나야 되고 맞지? 거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기준이 되는 건 뭐니? 3이 그럼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어차피 직선이잖아요? 그럼 x는 3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저게 기준선이겠죠? 이제 그래프 그리는데 자, 어차피 둘 다 몰라. 난 둘 다 몰라. 근데 위에다 3 넣으면 뭐 나올까? 야, 여기다 3 넣은 거랑 여기다 3 넣은 거랑 다를까 같을까? 똑같겠죠? 왜? 여기다 3 넣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3 넣든 여기다 3 넣든 똑같은 거야. 여기다 3 넣으면 되니까 실제로 넣어봐. 3 넣으면 뭐야? 3, 여기 3a고 없어지죠? 3a 플러스 6 빼기 3a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5밖에 안 나오죠. 괜찮니? 여기다 3 넣어봐. 마이너스 3a 플러스 6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여전히 5밖에 안 나오지? 똑같아. 여기다 3 넣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괜찮죠? 뭐 할 거냐면 이쪽을 따로 그려야 되잖아. 범위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3보다 작거나 큰 쪽 여기가 5라고 치자. 5라고 치자. 그러면은 요 오른쪽 부분에는 누굴 그릴 거냐면 얘를 그려야 되지. 직선이잖아요. 그럼 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지?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일단 직선은 맞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x는 3. 만약에 여기가 5인데 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얘가 음수면 내려가겠지. 직선인데. 괜찮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가로선 그었을 때 두 방 만나, 한 방 만나. 한 번밖에 안 만나지. 한 번밖에 안 만나지. 문제 전혀 없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x는 3보다 작은 쪽은 얘지.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를 그릴 때 1대1 대응 생각하면서 그릴게. 벌써 느낌이 오면 땡큐. 안 하면 이거 보고 이해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거. 자, 얘도 직선인데요, 선생님.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요. 뭐지? 어쨌든 이 점은 지나는 거 봤잖아. 아까. 맞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고 감소한다. 얘가 음수라면 이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겠지. 괜찮아요? 자, 하물며 얘가 이렇게 되면 더 할 수 없겠지. 괜찮아? 왜? 가로선 두 방 만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요 왼쪽 상황에서는 이 파란색 직선이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자,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가로선 그리면 반방이거든? 근데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은 이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직선이 이 점을 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 괜찮아? 요거 이해되니?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돼. 여기 똑같은 짓 할 거니까. 마찬가지. 자,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만약에 이 기울기가 음수였어. 그럼 이제 밑에 파란 직선이 이제 여기에 붙어야 되거든? 여기 붙을 때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로 올라오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항상. 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생기잖아.
근데 이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이쪽은 다 먹어와야 돼.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내려올 리가 없어. 어차피 일단 3 넣으면 5 나오니까. 생각 이해돼?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초록색 기울기가 양수였어. 그럼 파란 기울기도 양수. 초록 기울기가 음수였어. 그럼 파란 기울기도 음수여야 된다가 합리적인 판단이지. 결론까지 이해돼요? 보현이 어디? 어. 저 앞쪽에서요. 여기. 5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5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파란색이. 아, 파란색은 x가 3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리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다 이해해야 돼. 안 되면. 여기서 해결해야 돼. 한 번만 해결하면 되게 쉬워. 이해됐어? 오케이?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그린 거지. 됐니? 됐어요? 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 지금 정의만 우리 배운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 직선 1차 함수잖아요. 기울기가 중요하잖아. 다시 기울기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두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괜찮아요? 얘가 뿔뿔이든 마마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저 기울기끼리 곱하면 항상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겠죠. 이제 그게 문제 풀어가는 식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 어디 있어? 여기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곱하면 0보다 뭐가 다고? 크다. 0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울기가 0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1대1 대가리죠. 맞지? 그래서 이제 얘가 0보다 큰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a 플러스 2랑 a 빼기 2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a는 2, 4. 이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a의 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 원래 이게 엄청 어릴 때도 낼 수 있거든. 근데 어차피 지금 수학학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운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대1 대응 문제 관련도 1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2차 함수에 관련된 것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1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기울기가 중요하다. 이해돼요? 넘어가도 되겠지?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학교 내신에 딱 나와 한 문제구나. 한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함수의 분류 치역 기준으로 하는 것만 딱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왜냐면 여기 문제도 없을 거야. 앞으로 많이 만나긴 할 거라서 좀 냅둬보고 이제 기본 문제 하나만 더 풀자. 그리고 이제 얘네가 좀 풀 시간 줄게요. 자, 일단은 여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봐야구나. 여기다. 문제 분류. 아이고 힘들지 있어. 고개 들고 있으면. 승렬조합에서 나왔던 그 문제 그대로 이거 가벼우니까 빨리 풀고 지울게요. 내가 풀 건 요거 말고 다른 문제거든. 자, 일단 얘 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야. 이런 대응 관계니까 우리는 집합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a, b, c 여기는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함수의 개수 조건이 없는 함수죠? 근데 우리 승렬조합 할 때도 이거 계속 나왔을걸? 자,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가는 거야 다.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얘가 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얘가 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그걸 곱하면은 1번에서 원하는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지. 조건이 안 붙은 함수의 개수지. 괜찮아?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게 함수를 구하면은 총 몇 가지 나온다? 27가지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1, 2, 3에서 1, 2, 3으로 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괜찮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다 세면 27개가 나온다는데 그게 뭐냐? 이 A가 아니지. 1이 아니지. A, B, C지. A, B, C.
이거를 일일이 27개 다 써보면 머리 아프잖아. 괜찮니? 그러니까 A가 쏠 수 있는 게 세 가지, B가 쏠 수 있는 게 세 가지, C가 쏠 수 있는 게 세 가지 경우의 수 관점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된 사람 되는데 안 된 사람 또 뭐지? 할 수도 있어서 더 한번 해볼게. 결국에 얘네들이 다 대응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F라고 함수를 붙여보자. 그러면 내가 F, A가 될 수 있는 거, F, B가 될 수 있는 거, F, C가 될 수 있는 거를 대응표를 작성을 하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알지?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데 왜 이렇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수영도 경우의 수자. 자,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1, 2, 3, 세 가지지? 괜찮아? 얘가 될 수 있는 거 1, 2, 3, 또 세 가지지? 괜찮니? 얘가 될 수 있는 거 1, 2, 3, 또 세 가지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펼쳐졌을 때 몇 개 나와? 세 가지 나오겠지. 그 밑에 여기 이렇게 타고 왔을 때 세 가지? 이렇게 타고 가면 몇 개 나오겠어? 세 가지 나오겠지? 이거를 다 세면 27가지가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이 경우의 수야 사실은. 이해돼? 안 된, 왜 질문해? 됐구나? 안 됐나? 소연이 왜? 아니야? 너가? 근데요. 어. 저게 그 A일 때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B일 때 세 가지, C일 때 세 가지고 3, 3, 3을 더해서 전체에다가 3을 곱하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답은 이건 맞겠지? 답도 안 맞네. 그러니까 지금 도현이가 말한 건 뭐야? 이게 세 가지, 이게 세 가지, 이게 세 가지. 그걸 더하면 9지. 9에다가 3을 곱했다. 그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알지? 이거 안 돼. 이게 세 개라서 되는 거고, 지금 경우의 수로 관점으로 이거를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 건 수용도를 펼쳐봤더니 얘가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근데 보현이가 물어본 거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으면 안 된다. 내가 또 지금 이상한 짓 하려고 했어? 안 되는 걸 설명할 수 없어. 안 되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순간 정신 차린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수용도로 내가. 됐어? 됐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함수의 계수는 괜찮고요. 이제 1대1 대응, 이건 쉬워. 일단 A가 갈 수 있는 것부터 보자. A가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맞지? 1대1 대응. A가 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근데 얘가 이걸 썼어. 근데 1대1 대응이라 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럼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 이걸 썼어. 그럼 C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되나? 6가지밖에 안 나온 거야. 1대1 대응. 괜찮아요? 그럼 하나 더. 자, A, B, C가 있고요. 1, 2, 3, 4가 있어요. 자, 1대1 함수는 몇 개일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면 1대1 함수야, 함수. 대응 아니야? 얘가 쓸 수 있는 거? 4개. 얘가 쓸 수 있는 거? 3개. 왜? 얘가 이거 쏘면 2는 못 쏘잖아. 셋 중에 하나. 그럼 얘가 이거 쐈어. 그 다음에 얘가 쓸 수 있는 거? 2개. 곱하면은 해결되겠지. 그래서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제가 수영들 한번 보여준 게. 자, 그래서 요게 되고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0까지. 그렇지. 1대1 대응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시험과 공유가 같아질 수 없지. 두 개의 차이점 알겠어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단어가 다르잖아. 뜻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뜻을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요거 함수가 단어를 알았으니까 이제 순열 조합에 있는 함수도 충분히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함수 개수 문제는.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 개수 문제는 순열 조합 쪽에서 또 많이 다루는데 함수 단원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쌤이 이제 하나 이제 니네가 딱 처음 보면 이게 뭔 말이야 할 것 같은 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거기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건데, 자, 함수의 분류하는 중이야. 지금 이제 문제를 좀 풀 시간 주려고 F, X 빼기 Y. 이거 하나만 하자. 이제 그리고 니네가 문제 좀 풀자. 자, 보면은 신영이가 한 문제만
준수야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보고 이제 문제 좀 풀면 돼요. 근데 이거는 봐야 저런 말이 안 봐도 할 수는 있는데 봐야지 좀 풀만해요. 어려워서는 아니야. 이거 똑똑하잖아. 뭔 말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우리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F0, F-F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니네한테 뭐 fx는 뭐 2x 빼기 1이고 f3은 얼마게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거 중학교 때 다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배운 관점에서 이런 f3에 대한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는 거야. 그렇지? 자, 우리 함수 f가 이런 걸 만족한대요. 근데 f1은 마이너스 1을 줬고 f0과 마이너스 1과 2를 순서대로 구해오라고 했거든. 자, 이거는 문제는 이미 xy라고 했잖아. 아무거나 랜덤하게 넣어도 된다고. 어디다? 이 식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 맺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f라는 함수인데 f라는 함수 정의역 안에 누가 들어가? x랑 y랑 뺀 값이 들어가는 거야. x랑 y랑 뺀 값.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습을 뺄셈의 모습으로 표현해야지 내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만약에 여기에 2랑 5를 넣었어. 그럼 y 자리에 5 넣고 x 자리에 2 넣으면 되는 거지. 괜찮니? 예시 x 자리에 내가 2를 넣고 y 자리에 5를 넣었어. 그러면 2에서 5 빼면 f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얘는 y 자리에 5를 넣은 거잖아. 5 더하기 x 자리에 2 넣은 거니까 f2랑 같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이제 f0을 구하고 싶어요. f0은 f 뭐 빼기 뭐로 해야지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1을 알려줬어. 그럼 왜 1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괜찮니? 그럼 여기에 1 넣고 0 넣을까? 0 넣고 마이너스 1 넣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여기다가 1 넣고 0을 넣어볼게. 알았지? 그럼 x에다가 1 넣고 y에 0 넣은 거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그럼 y에다 뭐 넣었다고 0 넣었다고. 이거는 0 플러스 x에 뭐 넣었다고? 1, f1 이게 된 거네.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f1은 얼마?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f1이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f0을 구하려면 1 빼기 0이 아니라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거지. 이해되니? 예시를 둔 거를? 그러면은 y 자리에도 내가 뭐 1을 넣어야지 1 빼기 1이 뭐가 나와? 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f0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돼요? 자, 그러면 y 자리에 1 넣어? 그럼 이게 1 되고 x 자리에 1 넣어? 이게 f1 되지. 그럼 이거 f1은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1 더하기 마이너스 2랑 얼마야? 0을 넣는 거지. 그래서 f0은 0. 이 관계식에서 뭔가 찾아가는 거야. 함수 값을. 괜찮아? 근데 함수 정의를 무슨 fx는 2x 플러스 5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는 거지. 이거 되니? 하나 더. 자, 밑에 거 f 마이너스 1이야. f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 하면 되겠어? 빼기 모습에 앞에 0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괜찮아? y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아니야. y 자리에 뭐 넣은 거야? 1 넣은 거야 또. y 자리에 뭐 넣은 거야? 1 넣은 거야 또. 1 플러스. 자, 여기 x 자리에 뭐 넣었어? 0 넣었지 이번에. 그러니까 f0. f0이 방금 뭐였지? 0이었지. 그럼 얘는 얼마야? 1 됐어. 이거 이해되니? 천천히. 천천히. 응? 자, 한번 보면 아 별거 아니네 하는데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F2도 한번 해볼게요. F2. 그럼 F2는 뭐 하면 될까? 빼기 모습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F1 알고, F0 알고, F-1 알고 있는 거야. 그럼 2를 만들고 싶어. 뭐 빼기 뭐 하면 될까? 1 빼기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 뿐이야. 어렵지 않아. y에다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었지? 요 y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요 x에다 뭐 넣었어? 1 넣었지? 그럼 F1이 얼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개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2.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이거 무슨 몇 차함수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함수에 꼭 몇 차함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한 관계식, 관계 매집 자체가 함수가 될 조건 1탄이고 왜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응 관계 중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거지. 괜찮지? 근데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도 있고 분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처음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시간이 나오면 되지. 중2 때 했던 그 함수는 그냥 이 단어 뜻만 알고 넘어갔던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자연수 x의 배수 y 뭐 이런 거. 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막 이런 거.
그게 고등학교 문제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센서 같은데. 하지만 지금 쌤이 지금 알려준 내용이 지금 함수의 분류 지금 첫 번째 정도까지만 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문제는 없어.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거든. 그거는 조금 문제 풀고 쌤이 할게. 그래서 지금 먼저 유제들 166쪽부터 166쪽에서 176쪽까지 유제들 지금 먼저 풀고 쌤이 그 이후에 오늘 설명을 좀 다르게 유제 2번 일단 유제 2번 n이 자연수 집합이래 써있는 게. 근데 x가 또 자연수 n의 원소래요. 그냥 x는 자연수 같네, 맞지? 그리고 n에서 n으로 가는 함수가 아닌 거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넣어봐야지. 자연수 일단 1 넣으면 1 더하기 1 얼마야? 2로 대응하는 거 같지? 2 넣으면 3 넣으면 4 이런 식으로 쪼르륵 대응하는 거니까 이건 함수가 맞겠죠? 맞지? 왜? 이것도 다 자연수, 이것도 다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 집합에서 자연수 집합으로 갈아있으니까 괜찮아? 1번 맞고. 자 2번 자 1 빼기 1은 얼마야? 0. 자 벌써 문제 생겼네. 자 2 넣으면 1이거든? 3 넣으면 2거든? 쪼르륵 이렇게 다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 얘도 n에서 n으로 가니까 n이야. 근데 이 0이 자연수 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은 없는 거지 이 집합에. 그럼 1은 사실은 화살을 날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씩 대응이 돼. 함수 정의에 맞게. 근데 1이 대응을 못해. 그 화살 안 쏜 거지. 함수 정의 첫 번째가 모든 x가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1은 화살을 쏠 수가 없는 거지. 왜? n에서 n으로 쏘니까.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안 돼요.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답은 2번일 거고 3번 내보지 뭐. 3번 3번 1 넣으면 마이너스 1 절대값은 1이잖아.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잖아. 뭐 1은 1 쏘고 2는 2 쏘고 3은 3 쏘고 이런 식으로 쏘는 거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연수 집합 맞고 요것도 자연수 집합 맞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건 함수가 맞고요. 그리고 함수 중에서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오네. 무슨 함수예요?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정의역 넣었더니 정의역 자체가 나오는 거. 같은 함수. 항등함수. 그렇지. 이게 항등함수로 자꾸 이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y는 x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을 제한을 시켜놓고 하면 항등함수는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요거 때보면 1 넣으면 1의 제곱 1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2 넣으면 2의 제곱 뭘로 4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3 넣으면 3의 제곱 9 이렇게 대응되고 요게 다 자연수고 이것도 다 자연수니까 함수가 맞는 거 같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2번만 안 돼요.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1이 대응할 곳이 없어서 자연수 중에 다 되는데 1만 안 되죠.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궁금한 점? 네, 근데 음수도 자연수. 음수 자연수 아니죠. 자연수 양의 정수. 자연수 양의 정수. 알지? 자연수 양의 정수. 알았죠? 자, 그래서 음수는 안 돼요. 수 분류 체계에서 또 궁금한 점? 패스. 그 다음에 이제 3번 다 와 이거는 내가 풀든 네가 풀든 똑같은 잘 안 보이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뭐 넣을지 생각해야 되거든. 자 F 이런 거 이렇게 관계식 줬고 그 다음에 F1은 1이래. 어쨌든 X, Y 자리 1을 넣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야 F 0 물어봤네. F 0 맞지? 그러면 이 X, Y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이. 뭐 넣으면 F0을 구할 수 있을까? 일단 F1을 쓸 거니까 1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F1이니까 내가 아는 거 같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F2인데 F2를 내가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XY 1, 2를 넣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F2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했네. 자, 맞지? 자, 그럼 1, 1 말고 왜냐면 이거 1, 1 넣으면 딱 F0이니까 괜찮잖아. 괜찮아요? 자, 그럼 1, 2는 아니야. 그러면 슬쩍 쌤이 쓱 보니까 0을 집어넣어 볼까? 0을 집어넣어 볼까? 0을 집어넣어 볼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X, Y 자리. 1, 0, 1, 0, 1, 0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F1, F0이니까 F1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F0. 왜? 요건 F1, F0이니까 F1은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이거 여기다 1 넣으면 F1. F1이 얼마였어? 1이었지? 1. 요것도 F1이니까 더하기 1. 2. 그래서 F0은 2다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봤을 때 아 뭐 넣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쌤처럼 처음에 1, 2를 생각해봤어. 근데 1 더하기 1이 2였잖아. 근데 F2를 모르니까 수정하는 거지. 1, 0으로 해볼까? 이런 느낌. 이거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F2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 Y 자리에 다 뭐 넣으면 되겠어? 1 넣으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F1, F1이거든? 1 곱하기 1은 1이지. 그럼 1 더하기 1은 F 얼마야? 2지. 1 빼기 1은 얼마야? 0이지. 그럼 F0이 아까지는 얼마였어? 2였지. 그럼 F2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그렇게 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민지 왜 뭐가 이상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학교 내신 보면 원래 잘 안 나오는 학교도 많은데 이 동네는 조금 나오더라고. 이 동네는 나오고 이 동네는 좀 나오고 딴 동네는 좀 안 나오는 편인 것 같아. 알지? 이 동네는 이런 거 내면 자꾸 틀려서 내는 것 같아. 딴 동네 이런 거 내면 어차피 숫자 넣는 거라 그렇게 막 내신 내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자, 유제 4번 해도 돼요. 오케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자, 이건 괜찮았고 이제 이것도 모든 엑스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면 돼. 알았어. 근데 아까처럼 F1은 1이다 이런 얘기가 없네. 그렇구나. 근데 F5를 물어봤네. 일단 F5를 구하려면 문제에서 F5? 그러면 여기 F가 들어가는 게 여기랑 여기지. 그럼 X에 뭐를 넣어야 F5가 나올까? 3 넣으면 5 되는 건 맞네.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괜찮지? 그럼 F-1도 나는 알아야 되네. 맞지? F-1 모르자. 그럼 F-1은 뭐야? X자리에 뭐 넣으면 될까? 3 넣는 거 말고 마이너스 3 넣을까? 그럼 마이너스 3 넣으면 F-1 되지. 마이너스 3 넣으면 F5 되지.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두 개 넣어볼까?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해볼게. 자, X에다가 내가 3을 한번 넣어. 싹 다 넣어. 그럼 3 더하기 이거 얼마야? 5. 여기서 3 넣으면 F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여기 3 넣으면 얼마야? 6에다 1이니까 7. F 얼마야? 5. 이게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이 알았지? 벌써 답이 빵 오는 사람 있을 거야. 아, 연립하는 건가? 맞아. 자, X에다가 뭐를 투입할까? 마삼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 마삼을 한번 딱 땡겨봤더니 마이너스 1이. 그럼 마이너스 F. 여기다 마삼 넣으니까 F 얼마 돼? F를 적었어. 자, 그렇게 쓰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3 넣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인가요? 그렇게? 괜찮아? 일단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야? F? 마이너스 1. 그것도 얼마다? 1이다. 그럼 됐어. 괜찮지? 그럼 쌤이 만약에 얘를 내가 얘를 내가 만약에 별, 얘를 내가 만약에 달 하면은 이 둘이 연립하면 되지. 괜찮아? 왜냐면 위에 있는 식은 뭐야? 5별 더하기 7달은 1 이렇게 된 거. 아래 식은 뭐가 된 거야? 얘가 별이지? 그럼 마이너스 5별,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달. 이거는 1. 연립할 수 있을까? 있겠죠? 괜찮아? 둘이 더하면 6달은 2 이렇게 나오겠네. 달은 몇 번이나 이렇게 나오겠지. 마무리 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유제 3번, 4번 이런 거는 뭘 넣을까 이런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유제 5번 같은 것도 증명해보세요, 설명해보세요도 그거 다 넣어가면서 F1이 0이 나오는지 그 해보는 거라서 뭐 하나만 해볼까? 하나 해볼까?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F, X, 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다른 문제. 얘는 이제 양수 X, Y 이렇게 되고 이제 F1은 이거 증명하라 1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 증명하라는 게 증명이 아니라 F1 구해봐 0 나오는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하려면 또 X, Y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뭐 집어넣을까? 1 넣으면 되겠죠 뭐. 여기 X, Y 자리에다가 다 1 집어넣어봐. 1 곱하기 1은 뭐야? F1이지. F1 더하면 2F1이지. 그러니까 F1은 0이다. 증명 끝. 이렇게 해야 그래. 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한번 쭉 흐른 대로 3, 4, 5번이 다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유제 6번, 7번, 8번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프 막 점 찍어놓고 가로선, 세로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의하고 집에서 했는데 안 되면 또 질문에 추가시켜야 돼. 알지? 정석은 무조건 다 읽고 기본 문제 유제들 풀고 그 뒤에 센수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개념서에서 개념을 자꾸 문제 집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개념 대충 수업 들었다고 문제만 풀면 전혀 안 된다. 그냥 강조하고 맨날 하는 똑같은 얘기잖아. 꼭 읽어, 꼭 읽어 이렇게. 이제 수원 수투할 때는 아마 이 얘기를 별로 안 할 겁니다. 지금 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꼭 집에 가면 쌤이 없으니까 책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게 됐고, 아까 함수의 분류 두 가지 정도만 내가 소개시켜준다 했는데 아까 한 가지만 했거든. 함수의 분류 첫 번째 뭐 한 거지 아까? 함수의 분류 뭘로 했지 아까? 치역을 기준으로 내가 분류를 시켰지. 자, 아까 전에 함수를 분류했을 때 치역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로 분류됐지? 네 개로 분류됐지. 좀 전에 한 건데. 자, 첫 번째 뭐 알려줬지? 상수함수. 상수함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상수함수 뜻은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거. 두 번째, 항등함수 뜻은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 1 넣으면 1 나오는 거. 아까 봤던 거. 그런 게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대1 함수가 있지. 1대1 함수는? 그렇지. X랑 다른데. 정답. X값이 서로 다르면 그 대응된 함수값도 서로 다른 거. 알지? 안 맞은 애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였지. 대신 1대1 대응 마지막으로 했던 거. 그거는 1대1 함수처럼 X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고 추가 조건이 치역과 공역이 같아. 이런 거. 안 맞은 애가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지. 넘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한 번 썼네. 자, 함수의 분류에서 이제 치역 기준으로 분류를 시켜줬고요. 이제 함수를 분류하는데 또 있어. 뭐가 있냐면, 대칭성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우리가 분류하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석에 따로 읽어보면 저건 안 나와. 그래서 쌤이 여기다 써주면 그거 정석에 써놔야 돼. 그리고 이 대칭성 기준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2 수원 수투를 다루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심한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대칭성에 따른 함수에 대한 표현이 나와. 그래서 이 표현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쉬운 문제 풀 때는 전혀 안 들어나. 근데 모의고사 막 풀고 있잖아. 거기 막 30번 이런 문제 가면은 다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2차 함수 파트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2차 함수 대칭성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대칭? 대칭 쭉 대칭이지 뭐. 맞지? 대칭 쭉 대칭이지 뭐. 대칭성 있잖아. 아무튼 선대칭이 있다는 거지. 괜찮아? 자, 대칭성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에 뭐가 있냐면 원점 대칭 있어요. 원점 대칭.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Y축 대칭 있어요. 맞지? 그래서 대칭성을 일단 두 개만 학습을 하는 거야. 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도형의 이동 파트랑 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자, 원점 대칭. 이 점대칭을 알아야 되잖아. 원점도 점이니까. 점대칭 뜻이 뭐지? 점대칭의 뜻? 그 선대칭이겠다. 데칼코마니. 점대칭의 뜻? 정답. 이게 초등학교 때 나와갖고 왜 뜻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180도 돌렸을 때 포개어지는 것. 그게 점대칭. 알지? 180도 회전했을 때 포개어지는 것. 알지? 선대칭은 뭐냐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것. 괜찮아? 되지? 알고 있어야지. 자, 원점 대칭. 대표적으로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괜찮니? 우리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 fx라고 칩시다. 지금 이 부분을 180도 쑥 돌리면 이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점대칭. 괜찮아요? 어우, 그래. 자, 그럼 대칭성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x 값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x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x라는 좌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잘 보면은 점대칭이니까 여기 x가 들어가서 나온 이 값. 이걸 우리는 fx라고 부를 거야. 괜찮니? 오, 그래. 그러면 이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나온 그 값. 얘를 우리는 f 마이너스 x라고 부를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 fx랑 이 f-x랑 무슨 관계냐면 이게 점대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지. 그쪽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왜 이거 180도 훅 돌린 거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완벽히 포개어질 거 아니야. 180도 돌리면. 이해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f-x 값이랑 fx 값이랑 뭐가 다르다고? 부호가 다른 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니? 이 표현이 와닿아야 돼. 이해돼야 돼.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돼야 돼.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니까. 원점 대칭에 대한 함수 표현. 됐어요? 안 되면 말해야 돼. 그림 보고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요 표현이 뭐라고? 원점 대칭 함수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막 이제 막 모의고사 문제들 막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다 어떻게 표현이 우리 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라고 친절하지 않아. 우리 함수는 이걸 만족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fx가 이걸 만족할 때 이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표현은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찮아? 궁금한 점?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됐죠? 그리고 이런 표현 원점 대칭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함수 이렇게 불러. 아마 살면서 처음 들어본 거 아닐 건데 그래도 한번 여기 나온 김에 한번 다시 정리한다. 함수할 때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어. 기함수 처음 들어본 사람? 별로 없네? 다 들어봤어? 왜냐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만약에 처음 들어보면 지금 처음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하면서. 알지? 들어봤으면 들어본 거고. 자, 원래는 처음 들어봤을 수 있고 만약에 들어봤다면 도형에 이동해서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상황 한번 가볼게. Y축 대칭은 이거 축 하나 그리고 아이고 Y축 이럴 수도 있다고 진짜. 우리가 보는 2차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자. 괜찮아요?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 여기에 내가 만약에 x가 있었어. 그럼 요거랑 완전히 길이가 같은 만큼 떨어져서 여기 마이너스 x라는 값이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 y축 대칭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 이게 같을 때 그때 이게 x랑 마이너스 x잖아.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나온 함수 값 누구? fx 랑 누구? 얘가 들어가서 나온 값 f 뭐야? 마이너스 x랑 서로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이번에는. 그림으로 보면 돼요. 색깔로 구분 지어졌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 함수가 y축 대칭 함수구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둘 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대칭성을 기준으로 함수를 우리는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으로 나눈다. 괜찮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 y축 대칭 함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르. 그래서 쌤들이 수업할 때는 y축 대칭 함수라고 안 하고 우함수잖아 그렇게 말할 거야. 원점 대칭 함수잖아 라고 안 하고 기함수잖아 이렇게 물어볼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대칭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우함수냐 기함수냐.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사자성어처럼 외우면 돼요. 이렇게 알지? 원기 와우 이렇게 외우면 돼. 사자성어처럼. 아직 옛날에 2차 함수 할 때 좌동의 막 이런 거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이 있나? A, B, C 부호 따지는 거에서 기억 안 날 거예요. 하도 오래됐으면. 알았지? 자, 아무튼 이거는 원기 와우 이렇게 외우시든지 외워야 돼. 표현 자체를. 이 표현도 알아야 돼. 이게 기함수고 이게 우함수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우함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런 것도 외워야 돼. 알았지? 그리고 우자 글자 자체가 y축 대칭. 대칭형이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 우함수 이렇게 외워도 되고. 괜찮니? 됐어요? 원기 와우. 사대성어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우자가 그냥 대칭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y축 대칭, 선 대칭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알았죠? 그리고 이 표현이 우함수, 이 표현이 기함수인 거 알아야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원점 대칭,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y축 대칭. 이게 수원에서 엄청 등장해요. 엄청. 왜냐면 우리가 삼각함수 배운 데 있잖아. 알지? 삼각함수 중에 사인이라는 삼각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는 y축 대칭이고 이러거든.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서 그때 우함수, 기함수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봐놓으시고 그때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는 2차 함수 문제에서도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센 C랑 뭐 블랙라벨 이런 거 넘어가면 표현 자체 이런 게 많이 나와. 자, 그래서 함수를 분류할 때 대칭성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써놓냐면 써놓긴 해야 돼. 이거 정신에 지금 여기는 안 써있어서 173쪽 있거든요. 거기 1대1 대응이라고 한 데 있죠. 거기가 원래 함수 여러 가지 함수 분류잖아. 거기다가
이 내용을 본인이 알기 좋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림까지 그려도 되고 그림 생략하고 글자만 옮겨 적어도 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173쪽에다 하는 건 추천이고 딴 데다 해도 돼요. 정석에다가 이거는 어차피 계속 앞으로 끌고 갈 거라 개념은. 그래서 이제 할게. 마지막 문제 요거만 하자. 이제 이거 뭐냐면 지금 보니까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기본 문제랑 유제에는 빠져있네 이 문제가. 그래서 그냥 연습 문제 하나 있길래 갖고 왔어요. 셀은 당연히 어떤 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 왜냐면 연습 문제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마이너스 1과 1, 2를 정의역이라고 문제를 소개를 해줬고 그 소개시켜준 걸 토대로 이제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무슨 3차 함수, 이건 이상 분수 함수 이런 거 그런 거 없어. 알지? 그게 아니라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요 표현. 이게 뭐냐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이잖아. 등호가 들어갔다는 거. 그럼 이게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상등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안 알려줘도 할 수 있겠지만 왜 정석의 내용에 써 있으니까 읽어보다 보면 그래도 언급은 한번 해드려야 돼서 함수가 같다는 건 뭐냐면 정의역에 똑같이 1을 넣었어. 그럼 서로 같은 값이 나오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대응 관계가 같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굳이 글을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F에 있는 거랑 G에 있는 거랑 서로 같아. 그리고 F에 있는 거랑 G에 있는 거랑 서로 같아. 그러면은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대응 관계가 같을 때 이게 핵심이니까. 되겠니? 돼요? 자, 그럼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겠죠. 정의역이 3개잖아. fx, gx에도 a, b, c 미지수가 3개잖아. 대입해갖고 서로 갖다 놓고 연립 방식 풀겠죠. 한번 푸는 거 볼게요. 자, 일단은 f1, f-1 그게 얼마니? 일단 마이너스 1인 거 맞지?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뭐야? 일단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 둘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서 a, b, c에 관한 식 하나 나오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f, 이번엔 1에 선생님 0은 0 여기 정의역에 0이 없잖아. 정의역은 더 3개래. f나 g나. 그러면 f1을 써보면 일단 1은 되니까 a 플러스 뭐 나와? b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g에다 1 넣으면 뭐 나오겠어? 1 플러스 c 나오겠지. 그리고 이 둘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니? 자, 그래서 요 두 식만 풀어도 벌써 C가 나오겠다. 더하면 C 나오겠지? 자, 그리고 마무리로 F에다가 2 집어넣어. 요 2가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분의 B 나올 거고 G에다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8에다가 플러스 4C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둘이 또 뭐해? 같다.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면 이제 ABC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 얘기고 이거 푸는 건 생략할게. 어차피 이건 풀 수 있으니까. 이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함수의 모양이 좀 달라도 상관없어. 대응 관계가 같으면 함수가 같다는 거야. 함수 C는 다르지만 대응 관계 1는 게 똑같은 애를 쏘고 2는 게 똑같은 애를 쏘고 마이너스 1는 게 똑같은 애한테 대응되면 그 대응 관계가 같을 때 함수가 같다. 괜찮아? 식 자체는 다르게 괜찮아. 서로 같은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게 문제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쌤이 함수 쪽 24단원 내용 정리만 해드렸고 이제 숙제는 그 센수와 쪽으로 불러줄까? 네. 쪽. 정석 꼭 읽으시고요. 센수와 쪽은 78쪽부터 78쪽부터 82쪽까지 유형은 9개입니다. 알았지? 유형 9까지 해결을 해보시면 돼요. 센수와 그리고 정석에 있는 거 문제 아직 뒤에 유제 좀 5번 이후로 좀 더 풀어야 돼.